우와 선생님 그거 뭐예요? 이거 약. 아, 무슨 약이요? 약? 약 좋아해? 아니요. 철수는 약 좋아해? 요즘에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수상해요. 오늘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자. 땡땡왕. 뭐 생각나? 의자왕. 의자왕. 또 그 비가 나온 거 있잖아요. 자전차왕. 엄복동. 엄복동. 자전차가 뭐야? 자전거지. 그때 자전차라 그랬어요. 빌라왕? 빌라왕. 그치. 우리나라에 보면 뉴스에 이렇게 무슨 왕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 보면 의자왕은 그러니까 지인은 연애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저 역사. 한국사 절대. 역사. 빌라왕은 영희는 어떤 거 보고 한 거야? 부동산. 부동산 좋아하는구나. 여기 맨날 돈만 밝혀요. 그래. 그러면 지금 최근에 혹시 마약왕이라고 뉴스 봤어? 네. 뉴스 봤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박왕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미 필리핀에서 60년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살인죄로. 근데 이 사람이 왜 마약왕이라고 불리냐? 131억 규모의 마약 상단을 차렸다는 거지. 근데 신기하지 않아? 아니 60년형을 살고 있는데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 교도소에서 차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핸드폰이 어디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지. 아니 변호사인 선생님도 이 교도소 오늘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 휴대폰 다 반납하고 가거든. 들고 들어가면 큰일 나. 근데 이 사람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차린 거야. 131억짜리.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5년 동안 우리나라에 63억 원 가량의 필로폰을 이미 밀반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약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 같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몇십억 대의 마약이 풀렸다는 거고, 즉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판타지가 있었거든. 마약 청정국이다 라는 판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철수야, 네. 너 만약에 주위에 딱 마약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무슨 거야? 마약이요? 너 마약 좀 아나 보다. 알지 뭐. 알아? 마약 좀 해? 아니요 알진 않고요. 근데 딱 마약이 옆에 있어. 네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궁금해요. 궁금해? 네. 해서 고민해요. 고민해서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해. 거짓말 같아요. 그래, 만약에 너가 뭐 해본다고 했으면 그러면 다음 수업은 아마 교도소가 됐을 거야. 근데 너가 신고한다고 했잖아. 네. 신고한다고 했으면 도대체 뭐가 마약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지. 쌤이 박광렬 얘기했지. 네. 그러면 박광렬이 취급한 게 뭐야? 필로폰이요. 좀 아는구나. 결국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마약류라고 해. 근데 마약류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고를 할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한 명씩 얘기해 볼래? 대마. 대마. 그렇지. 그리고 필로폰. 그렇지. 그걸 보통은 향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위해를 마약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게 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마약류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팔기 위해서 밀수를 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뭐 필로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보통 마약을 얘기를 할 때 이게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실제로 쓰이는 정식 용어가 있어. 그럼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술. 뭐 예를 들어 시원한 술. 이거는 보통 어떤 마약을 얘기를 할까? 여기가 은어고 정식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승민이가 술 잘 마시니까. 그럼 승민이가 얘기해봐. 히로뽕이요. 히로뽕. 아이스. 히로뽕. 히로뽕도 이게 왜 히로뽕이라고 하는지 알아? 일본식 발음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지. 일본어도 좀 하는구나, 승민이가. 이게 필로폰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술, 뭐 시원한 술, 뭐 아이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빙두. 그렇죠, 빙두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승민아, 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영화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 영화 뭐였지? 이건 휴민트요. 조인성이 나오는 휴민트. 조인성이 나오는 휴민트에 나오는 거기도 하다. 미드 좋아하는 사람 있어? 미드에 브레이킹 배드 본 사람 브레이킹 배드. 봤어요. 봤어? 네 시즌 8까지 다 봤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도 이 필로폰을 만든 거다. 근데 이 필로폰이 아까 히로뽕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히로뽕 얘기 나오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히로뽕이 영어로 뭐예요, 선생님? 메스 암페타민, 와우. 와우. 다시. 메스 암페타민 굿 프로나세이션. 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 마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마약으로 규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아. 이게 여기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야. 이 필로폰
이게 그리스였나 필로 그리고 토누스의 합성어인데 이게 보통 우리 공부하다가 표현할 때 뭐 마셔? 가스. 바카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자연강장제로 나온 거야. 이거는 뭐 뭔가를 사랑하다, 노동, 즉 일할 때 마시는 자연강장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맨 처음에 필로폰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류로 규정을 되게 된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불법이 다 된 거고. 그러면 다음 걸 얘기를 해볼게. 떨. 대마요. 아, 승민아. 선생님, 저 지금 그 오줌통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오줌통. 예. 그러면은 승민이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그 아까 소변 검사는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네. 그럼 요거는 맞아. 대마를 얘기하는 거야. 혹시 최근에 태국 다녀온 사람 있어? 없어? 이제 쌤이 한 2년 전, 3년 전에 태국을 갔는데 식당 갈 때마다 뭐 이런 거, 막 이런 표시가 있는 거야. 아. 가지고 막 물어봤지. 저거 뭐예요? 식당에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뭐 담배 파는 데도 있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현지 가이드가 얘기하길 대마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즉 식당 가서 그냥 뭐 음식 먹는데 음식 안에 대마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다. 고수처럼요? 왜냐 그때 당시에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됐거든. 근데 물론 또 이게 워낙 문제가 많아져서 요즘 다시 불법으로 뭐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이제 쌤도 요즘 바빠서 여행을 못 가서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뭐 스노우 이런 거 들어봤어? 코카인? 맞아. 승민이는 거의 마약 전문가네. 이거 보통 코카인 하면 그러면 뭐가 생각나? 코가 생각나요. 코로 마시는 거요. 코로 마시는 거. 네. 사실 코로 마시는 것도 좀 옛날이야. 그래요? 코카인 댄스. 그치. 중독성 있잖아. 코카인 댄스도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콜라? 그치. 코카콜라가 있어. 이 코카콜라라는 게 원래 그 당시에도 코카인이 불법이 아니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 유럽에서도 코카인하고 와인을 섞은 게 상당히 유행을 했단 말이야. 아니 오죽하면 뭐 교황이 마신다. 우리가 아는 에밀 졸라 아니면 에디슨 이런 사람도 그냥 당연히 좋아하는 애호가로서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였어. 그럼 뭐야? 유럽에서 유행을 해.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 미국에 있는 약사 한 명이 나도 이런 거 해서 좀 대박 나봐야겠다. 해서 만든 게 그 당시에 이제 콜라 나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코카인을 섞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코카콜라인데 그게 나중에 알겠지만 특히 승민이 잘 알겠지만 금주령이 내렸단 말이지. 존 페퍼튼이에요. 예, 맞아요. 존 페퍼튼. 맞습니다. 그 약사예요. 사실 그 사람은 원래 그 전에 모르핀에 중독된 사람이기도 했고 그 금주령이 내리니까 그러면 탄산수를 섞어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코카콜라다. 물론 지금 코카콜라에는 우리가 뭐 코카인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건 전혀 없고 근데 가끔 의심하긴 해. 내가 자꾸 코카콜라를 찾는 건 내가 중독이 되지 않을까. 뭐 물뽕. 그건 저 알아요. 버닝썬. 그치, 맞아. 거기에서 많이 승리. 썼던 거 GHB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보통 무색 무취로 맛이 안 난다고 하거든. 그래서 몰래 마시고 있는 술에 타면 이제 기억을 잃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범죄로 악용되는 케이스도 많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비누 맛이 난대. 누가 술을 줬다. 근데 비누 맛이 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술을 준다. 그러면 영희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시면 안 돼. 그렇지. 마시면 안 돼. 뭐 보통 또 다른 게 K 내지는 뭐 스페셜 K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뭘 것 같아? 켈로그, 콘프레이크. 근데 아니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케타민을 이렇게 약어로 부르기도 한다. 근데 아까 대마 얘기했잖아. 쌤이 아까 태국 갔다고 했지. 근데 거기서 쌤이 거기 대마를 거기 합법이니까 했어. 그럼 진짜요? 그건 비밀이야. 이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주일 뒤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면 된다. 여기도 좀 튀어 있는 친구네.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하거든. 즉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하면 안 된다. 쌤이 가서 대발하면 쌤은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도 있을 수 없다. 이 마약을 수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마약은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긴 해. 왜냐면 다 같이 마약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제보야. 누가 제보할 것 같아? 자기한테 마약 안 주니까 삐져. 삐져서. 결국은 마약을 같이 한 사람 내지는 마약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하는 거야. 같은 마약을 한 사람들끼리. 왜요? 왜냐? 본인은 걸렸거든. 그러면 본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공적을 쌓는다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거 다 전부 다 부는 거야. 뭐 어차피 마약판에 영원한 친구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하는 게 이제 포렌식으로도 많이 나와. 뭐 보통 마약을 살 때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싸. 예를 들어 필로폰 하나 하는데 뭐 2, 3만 원? 한 번 투약하는데 이 정도면 해. 떡볶이만 하다. 떡볶이가 요즘 2, 3만 원이야? 엽떡 시키면 맞아. 2, 3만 원 금방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큰일 났네. 근데 2, 3만 원이면은 그냥 필로폰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엔 마약 구하기도 너무 쉬워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거든. 근데 제보만으로는 부족하잖아. 아, 뭐 나 안 했는데요? 근데 만약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구입하려는 어떤 흔적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뭐 승민이 소변 검사한다 했나? 예. 뭐 이런 소변 검사, 뭐 모바일 검사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걸로도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어. 실제로 이제 뭐 수사 진행이 돼서 청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이런 거는 간이 시작부터 해서 다 검사를 하거든.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뭐 소변 검사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나오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 보통 얘기하는 거 뭐 일주일, 3일에서 10일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양마다 나오는 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나오는 것도 달라. 그래서 소변 검사만으로 내가 뭐 10일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거는 안심하면 안 된다. 뭐 실제로 대마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뭐 30일까지도 나오기도 한다니까. 그리고 모바일 검사. 모바일 검사는 지금 뭐 탈색. 탈색을 하면 된다. 뭐 그래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머리 한번 싹 그냥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승민이가 마약을 잘 하니까 물어볼게. 잘 아니까. if 탈색까지 다 했어. 머리도 다 밀었어. 빡빡이로 밀고 밑머리로 밀고 저 다리 털도 밀어요. 다리털도 밀고 했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안 괜찮아요. 왜? 겨털도 있어요. 그럼 겨털도 밀면 되잖아. 눈썹. 목은 눈썹도 있어요. 눈썹도 밀었어. 또 다 밀었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철수. 아무튼 다 밀면. 아 그 털. 네. 가랑이. 그 털까지 다 밀었어.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마약하지. 하지만 우리 몸은 그 과거를 다 기억하거든. 뭐 예를 들어 손톱에서도 나올 수 있어. 본인 손톱 다 뽑을 거야? 손톱 발톱 다 뽑을 거야?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마약을 했어. 그럼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엄청 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 보통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어. 뭐 투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지도 보통 같이 들어가지. 아니면 뭐 밀수하는 경우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게 쌤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막 초범이면 집행유예 아니에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어디 유튜브에서 봤다, 뭐 어디 블로그에서 봤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이야.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는 게 아까도 청정국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나라에 그 마약 사범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재범률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재범률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형량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초범인데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 실제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내가 봤거든. 즉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다라는 말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알아줘야 돼. 그리고 설령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집행유예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선처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마약은 솔직히 얘기하면 재범률이 정말 높은 범죄야.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실 마약은 단약은 없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평생 참는 거야 그냥. 아예 끊는 게 아니고. 근데 참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통상 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정도 선고가 되는데 이 기간 중에 만약에 마약을 한번 했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깨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집행유예는 안 되거든. 그럼 여기도 선고돼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형을 붙여서 엄벌에 처해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마약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럼 변호사가 뭐 할 것 같아? 보호. 뭐 사실 다른 사건도 거의 비슷한데 마약 사건이 터진다는 건 보통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서 아까 필로폰 얘기했잖아. 필로폰의 증상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보통 많이 하는 것처럼 필로폰은 보통 이제 성관계랑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긴 많지만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기를 뭐 필이 꽂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필이 저 필로폰 필이에요? 그럴 것 같아? 철수는 영어 공부 좀 하고 와야겠다.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필로폰을 한 다음에 청소를 정말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어. 청소에 꽂힌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마약하고 자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 나 자수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다양한 증상을 보여. 그래서 만약에 자수를 했어. 그러면 현장에서 뭐 주사기랑 여러 가지가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영장을 친단 말이지. 구속영장.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보통 이제 체포가 되고 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가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이제 변호사가 준비를 하는 거지. 즉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주 차원이 달라. 어떤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그 외로 하는 게 결국 양형에 관련된 이야기지. 양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뭐 초범이냐 아니냐, 어떤 약을 투약을 했냐, 그리고 그 뒤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냐, 뭐 자수를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사님한테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마야광 얘기했잖아. 마야광이 어쩌지 몇 년형 받았다 했지? 필리핀에서? 60년이요. 그치. 이 사람은 이미 60년 형을 받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찰 검사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을 굳이 국내로 와서 송화시키고 뭐 수사까지 진행을 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또 재판하려고요.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 잘못을 했고 우리나라의 마약을 이렇게 밀수를 했으니까 처벌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은 결국은 이제 선생님 생각은 돈이라고 생각해.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왜 마약을 팔겠어? 돈이 되니까 파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 아, 내가 한번 크게 한탕하고 와서 살고 나온 다음에 이 돈 써야지. 이 범죄 수익이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실제로 환수가 안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검찰이 6대 지검에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 환수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어. 실제로 그 뉴스 기사도 이제 쌤이 봤는데 경찰이 강조한 게 뭔지 알아? 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해서 자금줄 끊겠다. 실제로 최근에 4월 20일 2일에도 이제 법사위에서 독립몰수제 옛날에 추진하다가 한 번 안 된 건데 이런 것도 진행한다고 했어. 독립몰수제가 뭐냐? 예를 들어 범죄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외에 도망가도 별도로 범죄 수익은 몰수를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사위도 최근인 4월 22일에 통과를 했고 이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볼게. 마약은 일단 크게 보면 세 종류다 라는 거.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없다. 그리고 변호사는 몇 시간 이내에 선임하라고? 48시간. 그치, 48시간. 48시간 이내에 선임을 해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야. 오늘 마약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 근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약 얘기를 나눈 건 법을 선을 알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걸 알자고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